지금부터 제4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시에서는 16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이이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는 1536년에 출생하여 158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호는 율곡이고 그 어머니는 경서에 통달하고 글과 그림의 명인으로 알려진 한국 돈 5만원권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신사임당입니다. 이이는 이러한 훌륭한 어머니의 지도하에 3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7세 때는 유학의 사서와 경서에 관통하였고 8세 때는 파주 화석정에 올라라는 시를 지을 정도로 당대의 천재였습니다. 이이는 13세 때에 속과 진사 초시에 합격하였고 19세 때에는 출세욕을 버리고 금강산에 들어가 사물 인식과 생활 태도에 대한 자각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 뒤 21세에 한성시에서 장원급제하였고 23세에는 예안에 살던 당시 58세의 이황을 방문하여 더욱 학문을 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이가 불과 이틀 만에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간 이황을 떠난 것으로 봐서 이황의 사상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뒤 전개된 이이의 사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황의 사상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이는 같은 해에 그의 자연주의적 우주론의 기틀이 된 천도책이라는 답안으로 특별 과거 시험인 별시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당시 고시관들은 그의 천재성에 놀랐을 뿐 아니라 이 천도책이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이는 29세가 되던 1564년에 첫 관직에 취임하여 33세 때에는 서장관으로 명나라의 수도를 다녀옴으로써 국제적 시야를 넓혔고 34세에는 홍문관 교리로서 그의 사상과 정책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동호문답을 지어 왕에게 바침으로써 그릇된 정치를 개혁하여 민을 구제할 대책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이끌어 실효성 있는 민생 구제책을 상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37세 때에는 승정원 동부승지로 취임하여 만원 봉사를 지어서 백성의 생활 안정에 관한 5가지의 대책을 거듭 왕에게 진언하였고 같은 해 다시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과다하고 번거로운 곡물진상으로 시달리는 당시의 폐단을 개혁할 것을 상소하였습니다. 40세에는 홍문관 부재학으로 성악 지별을 저술하여 학문과 정치의 방법과 전략을 역설하였으며 동서분당의 당쟁이 표면화하자 당쟁의 당사자인 동인의 김용홍과 서인의 심의겸을 다 같이 지방간으로 보내자고 주장함으로써 두 정파의 화해를 꾀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용홍과 심의겸은 모두 이황의 제자들이었음은 제가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이는 43세에 다시 선조에게 만원소를 상소하여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폐정개혁의 방안을 직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지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현직을 사임했지만 다시 임금의 간청으로 관직에 취임해야 했습니다. 46세 때 사원부 대사원을 거쳐 호조판서에 취임해서는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경제사를 설치하여 폐정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고 47세에 이조판서로서 인심도심서를 지어 선조에게 올렸으며 현재 국무총리급인 의정부 운찬성으로 승진하여 다시 만원소를 올려서 정치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병조판서에 취임하여 서북지방의 폐정개혁을 주장하는 서로민폐 6개항을 선조에게 진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망하기 전해인 1583년에는 개혁정책으로 시무 6조를
왕에게 질언함으로써 국가 수호를 위한 국방책과 일반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른바 육조계로 알려진 이 정책권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왕의 육조소와는 판이하게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인은 같은 해 군주와 신하가 모여서 정치와 학문을 의논하는 자리인 경연에서 선조에게 양병 10만, 우리가 10만 양병설이라고 하죠. 양병 10만으로 국가의 외침 위기 시에 대비할 것을 진언했으나 이왕의 제자였던 당시 유성룡 등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가 임진왜란 9년 전의 일로서 선조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와 당시 권력층에 있었던 이왕의 제자들에 의한 국방 강화론 반대로 인하여 삼국시대 이래로 1500년간 쌓아온 민족문화를 일시의 전란으로 소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가슴에 간직해야 할 큰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인은 48세이던 같은 해 5월에 두만강 넘어 여진족 2만여 기병이 종성이라는 성을 포위하고 군관 등을 살해했다는 급한 소식이 전해오자 당시 병조판서로서 군량미의 조달을 위하여 각급 관료의 봉급을 줄이고 수도에 거주하는 경중사수 1만 명과 전마를 급파하면서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과단성 있는 긴급 대책에 대하여 사헌부와 사관원 등 양사로부터 군사동원과 같은 군정의 중대사를 먼저 시행하고 뒤에 보고한 일은 왕권을 농단한 월권이다 라고 하는 성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인은 병조판서를 사임하고 해주 석담으로 귀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그는 다시 선조의 특명으로 현재의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돈령부 판사에 임명되어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1584년 49세의 나이로 경무와 지병이 겹쳐서 결국 별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떠한 정치적 시각과 정치사상 그리고 국가관을 지녔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성시에서 장원하고도 23세에는 당시 대학자로 알려진 이왕을 방문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해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과거시험 답안지 천도책을 지어서 별시 과거에 장원한 뒤에도 6년 동안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는 점, 이런 것들도 미루어 보아 권력욕을 초월하여 오직 백성의 생활 안정과 국가 보위의 실천에만 힘쓴 그의 사상적 기틀이 그의 생장기를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권력욕에 급급하지 않은 무욕의 태도 형성 과정은 그로 하여금 당시의 정치사회 현실을 올바로 본 날카로운 정치적 시각을 지니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20년에 걸친 율곡의 정치 생활은 그가 관직에 재임하거나 제야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당시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오직 백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보호하려는 국익의식에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려는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은 우선 다음과 같은 그의 날카로운 비판적 현실 인식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왕의 정치사상을 공부할 때 16세기 한국의 시대 상황이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함께 이에 따른 서민 생활의 파탄으로 10집 중에 9집이 비어있고 10집 중에 9집이 굶고 있는 소위 십실구공, 십실구기의 모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인은 이왕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이므로 시대 상황은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왕과는 달리 이인은 당시의 사회 현실을 위기로 보고 정치 및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개혁하려는 개혁관을 지녔습니다. 다음은 이 현실관의 내용입니다. 지금 민이 곤란을 당하는 큰 폐단에는
지배계층의 과도한 수탈로 인하여 친척이 서로 끊기는 폐단이 첫째요.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에 바치는 진상물이 너무 많고 번거로운 폐단이 둘째이며 공물 박람의 폐단이 셋째이고 공평하지 않는 부역의 폐해가 넷째이며 중하급 관리들에 의한 가렴주구의 폐해가 다섯째이다. 또 옛날에 100집이 살던 큰 마을이 지금은 10집도 되지 않고 지난해 10집의 마을이 이제는 한 집도 없게 되어서 마을은 쓸쓸하고 인적과 굴뚝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 곳이 없으니 만일 위의 5가지 폐단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근본이 허물어져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생의 공공함은 몸이 거꾸로 매달린 것보다도 더 심해서 만일 이를 급히 구하지 않는다면 그 형세는 장차 나라가 비곰할 것이니 나라가 빈 뒤에는 눈앞의 경제적 수요를 어디에서 변출하겠는가. 무릇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친족을 버리고 갈 것 없이 유랑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핍박과 수탈에 견디다 못하여 할 수 없어 그런 것이니 그들이 아무리 교활 간사할지라도 만일 생업이 있어서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어찌 스스로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하는 고통을 택하겠는가. 더욱이 양반들의 사치한 풍속은 오늘날보다 더 심한 적이 없어서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탁을 메워 서로 자랑하는 데 있으며 의복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화려함을 경쟁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반의 한 상의 음식 비용은 굶주린 서민 수개월 식량이 될 수 있을 정도이고 양반의 한 벌 옷의 비용은 추위에 떠는 서민 10명분의 의복이 될 정도이다. 이로 말미암아 농민 10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한 사람의 양반을 먹여 살리는 데 부족하니 농사 짓는 사람은 적고 먹고 살 사람은 많은 꼴이며 서민 10사람이 옷감을 짜도 양반 한 사람의 옷을 대기에도 부족하니 옷감을 짜는 사람은 적은데 입을 사람은 많은 꼴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어찌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몇 가지 예문을 저희가 들어봤죠. 자, 이러한 국가 보위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현실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 정치관이 무비판적으로 주자학 등 유학 정치론을 답습하여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는데 급급한 보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대적 한계와 관료로서 그가 현실의 군신 질서 및 신분적 차별 질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16세기의 군신 질서라는 것, 차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일곡이의 책이나 제자가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가 추구한 정치의 목적이 양반 계층의 입장에서 특권 확보나 새로운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일반 서민의 생활 안정과 한민족의 국가 보위에 있었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죽기 전해인 1583년에 선조 임금에게 상소한 정책 건의서인 육조계라는 것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육조계의 내용은 첫째,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것. 둘째, 민을 보호하고 군사를 양성할 것. 셋째, 국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것. 넷째, 변방의 방비를 튼튼하게 할 것. 다섯째, 위급한 때 전쟁에 쓸 말을 준비해 둘 것. 여섯째, 교화를 밝게 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는 국가의 고질병이 20여 년이나 깊어왔을 뿐 아니라 안이하게 인습에만 빠져 조금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서민의 살림은 메마르고 국가 재정이 고갈되었으니 만일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당시 안일한 생활을 구가하던 이왕의 자세에 대해서도 나와 같이, 즉 자기와 같이 미약하고 말단에 있는 사람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국가 위기의 치유책을 강구하려 하는데 3명의 왕에 걸쳐 벼슬을 하여 은혜를 입었고 6경의 자리를 거친 이황 선생이 어찌 한가롭게 물러나 안이하게 지내기만 고집할 것인가 라고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이의 정치사상은 차별 윤리를 강화하여 주자학적 통치론을 보강하려는 이황류의 주자학적 사상이나 지나친 형이상학화로 흘러서 현실성을 결여한 서경덕류의 사상과는 달리 일반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안민이택과 민족국가 수호라는 정치 목표를 위해서 주자학적 통치 이념의 수용으로 황폐한 나라를 개조하려는 개혁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시와 제6차 시에서는 이 정치사상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